지금 은행에 1억 넣어두신 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매년 은행에 350만 원씩,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계신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1억을 10년 두면 3,500만 원, 복리로 따지면 5천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4년치,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요, 그 돈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직접 챙길 수 있어요. 은행만큼 안전하면서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30분만 투자하면 평생 매년 350만 원이 지갑으로 돌아오는 이 계좌 4개 오늘 다 알려드립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지금 은행 예금 통장에 1억 넣어두고 그래도 이게 제일 안전하지? 이러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요, 그 통장 안에서 매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매년 350만 원씩 조용히 은행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78%예요. 1억 맡기면 1년에 278만 원 받는다는 뜻이죠. 좋아 보이죠? 근데 같은 은행이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냐? 신용대출 받으러 온 직장인한테 연 3.85%에서 5.53%로 빌려줍니다. 똑같은 1억을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은행은 여러분 돈으로 최소 연 3.85%의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2.78%만 돌려줘요. 그 차이 1.46%포인트. 이게 5대 시중은행 평균 예대금리 차이입니다. 은행연합회가 공식 발표한 수치예요. 1억 기준으로 1년에 146만 원이 그냥 증발합니다. 진짜 손해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정상적인 이자까지 합치면 1억 한 통장에서 매년 약 350만 원이 은행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10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합산만 해도 3,500만 원. 복리로 돌아갔어야 할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5천만 원이 통째로 사라져요. 5천만 원이 어느 정도 돈이냐? 일상 단위로 환산해드립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4년치예요.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보증금에 보태도 든든한 금액이고요. 이걸 여러분이 매달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이 아니라 이미 통장에 있던 돈이 그냥 새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요. 야근하고 받은 월급이 아니라 이미 모아둔 종잣돈에서 줄줄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축하드린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매년 350만 원씩, 그것도 자발적으로 단 한 번도 영수증 안 받고 은행에 기부하고 계신 거예요. 기부도 이런 기부가 없죠. 이름도 안 새겨주고 감사 편지도 안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구조를 은행이 모를까요?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은행 직원은 창구에서 이 얘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을까요? 고객님, 저희 예금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 따로 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평생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왜 은행 직원은 이걸 절대 먼저 말 안 해줄까요? 답은 은행의 구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매년 350만 원씩 세고 있는데 왜 은행 직원은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을까? 적금 만기됐다고 문자는 칼같이 보내면서 말이야. 답은 간단해. 그게 바로 은행이 돈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야. 은행 수익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대금리 차야. 쉽게 말해 우리 돈을 싸게 받아서 비싸게 빌려주는 차액 장사. 그 차액이 바로 매년 1.46%포인트, 1억 기준 350만 원이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은행이 우리한테 사실 증권사 발행어음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350만 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어음 설명 안 해주는 건 치킨집이 옆 피자 가게 위치 알려주지 않는 거랑 똑같아. 악의가 아니야. 그냥 본인 장사니까 그래. 그런데 더 결정적인 변화가 2025년 9월 1일에 조용히 일어났어. 24년 동안 5천만 원으로 묶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 올라간 거지. 자, 정부가 왜 한도를 올렸을까? 사람들이 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길 수 있게 길을 터준 거야. 그런데 정작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어떤 선택지가 새로 열렸는지 은행은 절대 안 알려줘. 당연하지. 우리가 옮기면 본인들이 손해니까. 숫자로 보면요, 발행어음 취급하는 7개 증권사의 자기자본 합계가 무려 54조 7,479억 원입니다. 54조요. 우리가 평생 들어본 어떤 시중은행보다 작지 않은 규모야. 한국투자, NH투자, KB, 미래에셋, 키움, 하나, 신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곳들이지.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은행 창구 어디에도 그 이름은 안 적혀 있어. 왜?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순간 은행이 매년 받아가던 350만 원이 사라지니까. 자, 이제 정리해보자. 은행은 우리한테 350만 원을 받아가는 게 본업이야. 그러니까 더 좋은 길을 알려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결국 내 돈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그럼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 계좌 4개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드릴게요. 순서가 있어요. 발행어음, ISA, 연금저축, IRP. 이 4개를 30분 안에 다 세팅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형이 따라오게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발행어음부터 가겠습니다. 발행어음이 뭐냐? 한마디로 증권사가 자기 신용 걸고 발행하는 단기 차용증이에요. 우리가 그 차용증을 사주는 대신 이자를 받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102만 원으로 돌려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냐? 자기 자본 54조 7천억 원짜리 7대 대형 증권사들이에요. 이 정도면 친구가 아니라 거의 재벌이죠. 숫자로 보면요. 2026년 1월 기준 발행어음 금리 정리해 드릴게요. 수시형은 한국투자랑 키움이 연 2.40%로 공동 1위예요. 1년 약정형으로 묶으면 KB증권이 연 3.20%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게 따로 있어요. 적립식으로 매달 넣으면 한국투자랑 NH투자가 연 4.35%를 줍니다. 4.35%요. 시중은행 1년 예금 평균이 2.78%인데 4.35%면 거의 1.5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이 말 듣고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인가가 납니다. 7개사, 자기 자본 합산이 54조 7천억이에요. 1억, 2억 떼먹고 도망갈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이 망할 확률이랑 이 7개 증권사가 망할 확률, 솔직히 큰 차이 없어요. 선택은 간단해요. 언제 뺄지 모르겠다 하시면 수시형, 1년 묶어둘 수 있다 하시면 약정형, 매달 월급에서 떼서 적립할 수 있다 하시면 적립식,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증권사 앱 깔고 비대면 계좌 개설하고 발행어음 메뉴 들어가서 클릭, 진짜 3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금까지 아끼는 계좌가 또 있어요. 두 번째, ISA로 가겠습니다. ISA가 뭐냐? 정식 명칭은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 그냥 직장인 전용 세금 면제 통장이라고 외우세요.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무기냐? 숫자로 보면요.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5년 누적으로 1억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기는 세금이에요.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이 0원이에요. 한도를 초과해도 9.9%만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나 배당에 15.4% 떼가는데 여긴 9.9%. 게다가 한도 안쪽은 아예 0원. 직장인이 이걸 안 쓰면 세무서에 자진 기부하는 거예요. 의무 가입 기간도 이전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단축됐어요. 3년만 묶어두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ISA는 어디서 만드냐가 진짜 중요해요. 은행 가서 만들면 신탁형이라고 ETF 같은 거 못 사요. 무조건 증권사 가서 중개형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중개형이어야 ETF, 리츠, 발행어음 비슷한 RP 상품까지 다 굴릴 수 있어요. 은행에서 만든 ISA는 반쪽짜리예요. 이거 진짜 많이들은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ISA 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5년 납입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히 좋아지는 쪽이에요. 진짜 직장인 무기는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노인 냄새 나죠? 그런데 이거 직장인 30대, 40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계좌예요. 왜냐고요? 나라가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통장이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세액공제율이 16.5%, 그 이상은 13.2%예요. 600만 원 꽉 채워서 넣으면 16.5% 적용 시 99만 원이 그대로 환급됩니다. 13.2%여도 79만 2천 원이에요. 매년이요. 한 번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매달 50만 원씩 1년 넣어두면 연말정산 때 99만 원이 통장에 그냥 꽂힌다는 얘기예요. 노후 준비도 되고 세금도 환급받고, 이건 나라가 여러분 노후 준비하라고 손에 쥐어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안 와요. 연금저축도 어디서 만드냐가 중요해요. 은행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운용 자유도와 수익률 다 따지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가 답이에요. 발행어음 만든 그 증권사 앱에서 그대로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은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한테는 추가 무기 슬롯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마지막 IRP입니다. 네 번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이게 뭐냐? 연금저축이 기본 무기라면 IRP는 추가 무기 슬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으로 치면 메인 무기 한 자루는 연금저축에서 들고 보조 무기 한 자루를 IRP에서 더 드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연금저축이랑 IRP는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남는 300만 원은 어디서 채우냐? IRP에서 채우는 겁니다. IRP에 300만 원 추가로 넣으면 16.5% 기준 49만 5천 원이 또 환급돼요. 연금저축 99만에 IRP 49만 5천 더하면 합쳐서 148만 5천 원이 매년 통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IRP는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안 돼요. 안에서 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직장인들 대부분이 IRP를 디폴트 옵션, 그러니까 자동으로 정해진 운용 방식에 그대로 두고 잊어버려요. 한국 디폴트 옵션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 3.06%예요. 그런데 미국 디폴트 옵션은 7.4%, 호주는 8.0%, 영국은 9.8%입니다. 모르고 내버려두면 진짜 손해입니다. 이게 뭔 차이냐? 한국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83%인데 미국은 고수익 주식형 상품이 97%예요. 운용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IRP 안에서 직접 ETF나 펀드를 골라 담으세요. 발행어음 채권형 ETF, 미국 S&P 500 ETF 이런 거 섞어서.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세팅해두면 그 뒤로는 자동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발행어음은 1억 그대로 굴리는 메인 통장, ISA는 세금 면제 무기, 연금저축은 99만 원 환급받는 메인 노후 무기, IRP는 추가로 49만 5천 원 더 받는 보조 무기. 이 4개를 다 세팅하면 매년 발행어음 이자에 ISA 비과세 혜택에 세액공제 148만 5천 원까지 1억 가진 직장인 기준으로 매년 수백만 원이 그냥 지갑으로 굴러 들어옵니다. 어떤 순서로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딱 3가지 케이스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머리가 좀 복잡해진 분 분명 계실 거예요. 발행어음, ISA, 연금저축, IRP 4개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 돈 다 넣을 수도 없는데 순서가 뭐지? 솔직히 이게 제일 막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3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드릴게요. 본인 상황에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A. 지금 통장에 목돈 5천만 원 이상 자고 있는 분, 1억 가까이 예금에 묶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오늘 영상 가장 다급하게 움직이셔야 할 분들입니다. 매년 350만 원이 새고 있는 상태니까요.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1단계. 일단 그 목돈을 오늘 안에 발행어음 수시형으로 옮기세요. 한국투자나 키움 가시면 연 2.40% 받으실 수 있어요. 시중은행 예금 평균이 2.78%인데 수시형은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고 언제든 빼서 다른 데 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일단 출혈부터 막는 거예요. 응급실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30분이면 끝나요. 2단계. 옮긴 목돈 안에서 ISA 한도부터 채우세요. 증권사 중개형으로 연 2천만 원, 5년이면 1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은행 신탁형 말고요. 꼭 증권사 중개형으로 여세요. 이건 ETF까지 굴릴 수 있는 통장이라 차원이 달라집니다. 3단계. 동시에 연금저축 월 50만 원으로 세팅하세요. 1년에 600만 원, 세액공제 16.5% 받으면 99만 원이 내년 5월 통장에 꽂힙니다. 그리고 4단계. IRP에 월 25만 원 추가. 연금저축 600에 IRP 300까지 합산해서 900만 원 한도 다 채우는 겁니다. 이러면 추가로 49.5만 원 더 환급. 합치면 매년 세금만 약 148만 원이 돌아옵니다. 숫자로 보면요. 1년 안에 발행어음 이자, 부처 ISA 비과세, 부처 세액공제 환급. 이 세 줄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해 200만 원을 가뿐히 넘어갑니다. 같은 1억인데 작년까지 350만 원 세던 통장이 이제 200만 원 벌어다 주는 통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이가 한 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B. 목돈은 없는데 매달 50만 원 정도 적립할 여유가 있는 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결혼 준비 중인 30대 분들 많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발행어음보다 세액공제가 먼저예요. 왜냐면 적립금액이 작을 때는 이자보다 세금 깎는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1순위, ISA 증권사 중개형 월 30만 원. 일단 비과세 통장 하나 깔아두는 겁니다. 안에서 발행어음 적립식도 굴릴 수 있어요. 한국투자나 NH 적립식이 연 4.35% 나옵니다. ISA 안에 들어가면 이자에 세금도 안 붙어요. 이중 혜택이에요. 2순위, 연금저축 월 20만 원. 작아 보여도 1년이면 240만 원이고 16.5% 환급 받으면 약 39만 원이 들어옵니다. 월 20만 원 넣고 한 달치를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월 50만 원 적립하시는 분이 이 순서로만 가도 1년 안에 세금 환급만 약 39만 원, 발행어음 적립식 이자까지 합치면 50만 원 넘게 손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IRP는 여유 생기면 그때 추가하셔도 늦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시나리오 C.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나는 40대인데 이제 와서 시작해도 의미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늦지 않았어요. 노후 자금 목표가 한 사람당 3억 정도예요. 생각보다 작죠? 놀라우실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굴리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40대 분들은 순서가 또 다릅니다. 1순위, IRP 추가 납입 먼저 가세요. 연금저축이랑 합쳐서 900만 원 한도까지 꽉 채우는 겁니다. 세액공제 16.5% 적용되면 한 해 약 148만 원이 환급으로 돌아와요. 이게 20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3천만 원입니다. 환급금만으로요. 2순위, 연금저축 월 50만 원. 3순위, ISA로 추가 자금 굴리기. 40대는 시간이 짧으니까 세제 혜택부터 빨아먹는 게 맞아요. 발행어음은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굴리시면 됩니다. 늦은 만큼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부터 다 챙기고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댓글 다실 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발행어음 금리 2.40%면 은행예금 2.78%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굳이 바꿔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미리 답해 드릴게요. 수시형만 딱 떼서 비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발행어음은 약정형 가면 KB 3.20%, 적립식은 연 4.35%예요. ISA 안에 넣으면 이자 세금도 안 붙고요. 연금저축이랑 IRP 합치면 매년 세액공제 148만 원이 따로 들어옵니다. 숫자로 보면요, 1억을 1년 예금에 두면 세후 약 235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1억을 발행어음 약정형 푸처 ISA, 푸처 세액공제 조합으로 굴리면 이자의 환급금까지 합쳐서 한 해 400만 원 가까이 들어와요. 같은 돈, 같은 1년인데 차이가 165만 원이 넘습니다. 비교는 항상 조합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목돈 있으신 분은 발행어음부터, 적립 가능하신 분은 ISA부터, 40대 분들은 IRP부터 본인 상황만 골라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다 알려드렸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게 있어요. 자, 오늘 다 알려드렸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계좌 한 줄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발행어음. 증권사 앱에서 3분이면 가입 끝납니다. 수시형으로 굴리면 연 2.40%, 1년 약정으로 묶으면 KB 기준 3.20%, 적립식이면 한국투자랑 NH가 4.35%까지 줍니다. 두 번째, ISA. 직장인 세금 면제 통장입니다. 연 2천만 원씩 5년이면 1억 굴릴 수 있고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위로는 9.9% 분리과세입니다. 단, 꼭 증권사 중개형으로 여세요. 세 번째, 연금저축. 연 600만 원 넣으면 세액공제 16.5%, 매년 세금 99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꽂힙니다. 네 번째, IRP. 연금저축 위에 300만 원 더 얹으면 공제액 49.5만 원이 추가됩니다. 합산 900만 한도, 직장인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추가 무기 슬롯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투자 실력으로 버는 돈이 아니에요. 주식 잘 골라서, 타이밍 잘 잡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딱 그거예요.
옆자리 동료는 이미 ISA에 매달 넣고 있고 위층 부장님은 이미 발행어음에 5천 묶어놨고 그 차이가 10년 뒤에 5천만 원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누가 안 알려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해주세요. 영상 끄고 증권사 앱 하나만 여세요. 안 깔려 있으면 5분이면 깔립니다. 그리고 발행어음 금리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30분이면 됩니다. 30분이 평생 매년 350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세대 평균 수명 90세 넘어갑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리스크가 되는 시대예요. 장수 리스크를 노후 빈곤으로 맞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30분, 그 30분이 여러분 노후의 30년을 바꿉니다. 자, 지금 앱 여세요.